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 김영숙은 노인정 게시판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시간이 흘렀죠. 서울 강서구 조용한 주택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지만 요즘 들어 벽지색이 바랜 것처럼 마음도 낡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분당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로 손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영숙의 유일한 낙이었죠. 시골 장터 체험 당일치기 여행, 무료 점심 제공, 노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씌어진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봤자 뭐 할까, 바람이라도 쐬러 가볼까.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신청하실 거예요? 이 옆에서 박정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 해요. 정혜 씨도 같이 가요? 영숙이 물었어요. 저는 다음에요. 이번 주엔 손녀 봐줘야 해서. 정희 할머니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음 날 새벽 6시, 영숙은 동네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3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낯익은 얼굴도 몇몇 보였습니다. 아이고, 김영숙 씨 아니에요? 역시 젊은 사람은 일찍 오네. 동네 슈퍼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60의 나이가 이 자리에선 젊은 축에 들었죠. 그때 낡은 관광버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버스 옆면에는 행복찬 여행이라는 글씨가 예쁘게 써 있었어요. 버스가 서자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감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묵묵히 버스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최은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버스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중반쯤 된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어르신들과 함께 줄을 서서 천천히 버스에 올랐어요. 그 순간 버스 문 옆에서 승객들을 도와주던 기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지만 묵직한 눈빛이 영숙의 가슴 한켠을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영숙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기사는 짧게 대답하며 영숙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어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기사의 이름표를 힐끗 봤습니다. 박춘식. 왠지 이름이 귀에 맴돌았어요. 낡은 관광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시골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회색 빌딩 숲에서 초록색 농가 밭으로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날씨 정말 좋죠?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효도 건강센터에 들러볼 거예요.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장터 구경도 하실 거고요. 최은영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고 활기차게 설명했어요. 효도 건강센터. 순간 영숙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2년 전 친구와 함께 갔던 온천 여행에서도 효도라는 이름의 업체가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비싼 이불 세트를 반강제로 사게 됐었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프신 분 계세요? 허리는요?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다고 느끼시는 분? 가이드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버스 안에서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런 거였구나. 버스 앞쪽에서는 벌써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공짜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건강센터로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물론 구매 의무는 없습니다만. 가이드의 말투에서 영숙은 다음에 이어질 말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벌써 지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뭐라도 하나 사야겠어. 그 말에 영숙은 심장이 아팠어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판매 전략에 속곤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백미러로 운전 중인 춘식기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미안함 같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닐 테지요. 그는 짧게 눈인사를 하고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렸어요. 버스가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주차장이 보이고 효도 건강센터라는 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5대의 관광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짐은 두고 내리시면 됩니다. 2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가이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춘식기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효도 건강센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백화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남성 진행자가 열정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어르신들. 이 파워벨트 한번 보세요. 허리에 착 감기면 그 즉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일반 가격은 89만 원이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는 29만 원에 드립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벌써 눈을 반짝이며 진행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네.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제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0만 원도 안 해요. 그리고 효과도 임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던데.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이고, 고마워요. 나 오늘 연금 받은 날인데 다 쓸 뻔했네. 그 말을 들은 옆자리 어르신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의 말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자 몇몇은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가이드 최은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어요. 김영숙님,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가이드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숙님, 다른 분들 구매 의사에 영향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생계가 걸린 일이에요. 은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영숙은 똑바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르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는 모두가 다 아는 방식이에요. 무료 여행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은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영숙은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공짜 여행이라는 말에 현혹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강당으로 돌아가려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춘식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눈치채자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영숙은 그의 눈에서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당으로 돌아온 영숙은 구석에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닐봉지에 담긴 김밥 한 줄과 종이컵에 담긴 커피 믹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료 점심이라고. 누군가 불평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조용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김밥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서 춘식 기사가 버스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기사님, 김밥 안 드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별로 입맛이 없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할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몇몇 어르신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에서 지침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떡을 꺼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먹지 못한 찹쌀떡이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떡 좀 드세요. 제가 아침에 싸온 건데 혼자 먹기 많네요. 춘식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굳은 얼굴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심이 김밥 한 줄이라 배고프실 텐데요. 저도 혼자 다 못 먹어요. 영숙이 다시 권했어요. 춘식은 잠시 망설이다 담배를 끄고 두 손으로 정중히 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그의 손이 거칠지만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이런 여행 자주 다니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춘식은 떡을 먹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정도요. 생계가 걸린 일이라.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죠. 저도 이런 여행인 줄 알면서도 왔으니까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춘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영숙 씨는 왜 이런 여행에 오셨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요. 그냥 바람 쐬러 온 거죠. 혼자 사세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식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가 7년 전에. 말을 끝맺지 못한 춘식의 표정에서 영숙은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픔, 그리움, 외로움. 자신과 똑같은 감정들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효도 건강센터의 소음도, 무료 여행의 실망감도 잊혀진 것 같았어요. 춘식 씨는 서울에 사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이요. 춘식이 대답했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저도 화곡동인데요. 어느 쪽이세요? 등촌역 근처요. 춘식이 말했어요. 저는 까치산역 부근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려는 순간 가이드 은영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제 시골 장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버스로 와주세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버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어요. 춘식은 운전석에 올라 엔진을 켰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춘식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버스는 시골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 은영은 저녁 5시까지 자유시간이라며 어르신들을 내려주었어요. 오전의 불쾌한 경험 때문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은영을 피해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장터는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알록달록한 천막 아래 각종 농산물과 수공예품이 즐비했고 시골 특유의 정겨운 소리와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장터를 거닐며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꼈어요. 달콤한 호떡 냄새에 이끌려 한 움큼 사서 먹었고 고소한 뻥튀기 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도시에서 오신 양반인가 봐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담근 열무김치예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은 김치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얼마예요? 10,000원에 드릴게요. 오늘 장사가 안 돼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숙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아서 김치 담글 일이 없거든요. 이거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주었어요. 혼자 사세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고. 두 여인은 잠시 공감의 눈빛을 나눴습니다. 영숙은 김치를 받아들고 인사를 했어요. 장터를 더 구경하던 중 영숙은 한쪽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버스 옆에서 춘식이 자신의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식 씨, 장터 구경 안 하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춘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버스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영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장터를 둘러볼 수 없다니. 그럼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춘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터로 돌아갔어요. 20분 후 그녀는 2개의 봉지를 들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뻥튀기랑 약과예요.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요. 영숙이 미소 지으며 내밀었어요. 춘식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봉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괜히 돈 쓰시고.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장터 구경하니 기분이 좋아서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춘식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도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요. 저기 혹시. 춘식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멀리서 가이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영숙은 아쉬운 마음으로 춘식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심해서 타세요.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영숙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상과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춘식과의 만남이. 문득 그의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과 조용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영숙도 집으로 향하려는데 춘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 잠시만요. 그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네. 영숙이 기다렸습니다. 춘식은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어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의외로 좋았어요. 춘식 씨 덕분에. 춘식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아니,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숙은 그가 하려던 말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춘식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정 여행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집안일을 하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춘식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와 깊은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전 영숙은 반찬이 떨어져 동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지만 우산을 쓰고 걷는 길이 나쁘지 않았어요. 문득 춘식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어르신들을 태우고 시골로 가는 길일까요? 반찬 가게 앞에 도착하니 작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신선한 반찬이라는 글씨가 적힌 트럭이었어요.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박춘식 씨? 영숙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박춘식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죠. 김영숙 씨, 여기서 뵙네요. 춘식의 목소리에 당황함과 기쁨이 함께 묻어났어요. 영숙은 우산을 조금 기울여 그를 더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 근처 살아요. 춘식 씨는 여기서 무슨 일로? 춘식은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반찬 납품 일도 해요. 버스 운전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오늘은 이 가게에 배송하러 왔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러네요. 댁이 근처인가 보네요. 네, 저기 우성 아파트요. 반찬 사러 왔어요. 영숙이 가게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을 이어가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 혹시. 춘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반찬 사고 시간 되시면. 저기 앞에 국밥집이 있는데. 점심 같이 하실래요? 영숙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춘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금방 납품 끝내고 올게요. 15분만요.
영숙은 반찬 가게에 들어가 필요한 반찬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오늘은 특별한 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약속대로 15분 후 춘식이 가게 앞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복 상의를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저기 가까운 국밥집으로 가실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굵어졌지만 우산 아래 걷는 길이 꽤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국밥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구석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춘식은 영숙을 먼저 앉히고 주문을 했습니다. 소고기 국밥 2 주세요. 춘식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반찬 납품이랑 버스 운전이랑. 영숙이 물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반찬 가게를 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했는데 혼자서는 가게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으로 전환했죠. 버스 운전은 그냥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둘 다 놓을 수가 없네요. 영숙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남편 떠난 후 처음엔 무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젠 혼자 사는 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화가 편안했습니다. 국밥이 나왔을 때 영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춘식의 잔잔한 웃음과 진지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시간 되시면 또 만나도 될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요. 첫 우연한 만남 이후 영숙과 춘식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춘식이 반찬 가게에 납품을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때로는 국밥집에서, 때로는 시장 안 작은 분식집에서. 그렇게 한 번에 밥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해봤어요. 어느 수요일 영숙은 작은 도시락 통을 내밀었어요. 춘식은 놀란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어제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샀거든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 영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고등어 조림과 계란말이, 그리고 영숙이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네요. 춘식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영숙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밍밍한데 둘이 먹으니까 짜지도 않고 맛있네요. 춘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춘식 씨가요?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반찬 가게 했으니까 요리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춘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만나 시장을 구경하거나 동네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영숙 씨,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 있으세요? 어느 날 걷던 중 춘식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요.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었거든요. 춘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다음에 노래방 가실래요?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노래방이요? 몇십 년 만이네요. 다음 만남에서 두 사람은 정말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조용필의 노래부터 패튀김, 이미자의 노래까지. 둘 다 음치였지만 그것조차 즐거움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자신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아픈 기억도 나누고 소소한 꿈과 희망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춘식에게 아들과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춘식은 딸과 사위가 미국에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은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외로웠죠. 하지만 요즘은 덜해요. 그 말에 영숙의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춘식을 만난 후로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런데 영숙 씨.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납품을 못해요.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해서. 춘식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요. 영숙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금요일에는 돌아올 거예요. 그때 연락드릴게요. 춘식이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문자만 주고받다가 이제는 가끔 통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기다릴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다음 만남을 기다린다는 뜻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도 기다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춘식은 그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춘식이 출장을 간 날, 영숙은 새벽부터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플 때였습니다. 누군가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고 걱정해 줄 사람도 없었죠. 아, 춘식 씨에게 문자라도 보낼 걸. 영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온종일 영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열이 점점 올라갔지만 약국에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해열제를 먹고 물을 많이 마셨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영숙은 결국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힘겹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누구일까 의아했지만 영숙은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박춘식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인리스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식 씨?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춘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 들러봤어요. 영숙은 그제야 전화기를 침대 옆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직감이었나 봐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인지. 그것도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직감만으로 찾아와 준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춘식은 부엌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국을 데웠습니다. 영숙은 그의 익숙한 손놀림을 보며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기 있던 채소도 무쳐봤어요. 춘식이 작은 반찬 그릇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미역국이 영숙의 몸과 마음을 데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영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춘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제가 영숙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춘식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영숙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오후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서 쉬다가 문득 영숙 씨 생각이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 씨, 춘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숙은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영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춘식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도요. 하지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차분하고 더 소중했습니다. 춘식 씨, 제게는 아들이 있고 춘식 씨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아이들이 복잡해할 것 같아요. 영숙이 현실적인 생각을 말했어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국 한 그릇 나눠 먹는 사이면 어떨까 해요.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관계의 정해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좋겠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영숙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춘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식 씨도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열이 내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문득 노인정 게시판에 붙어있던 여행 안내문이 생각났습니다. 공짜 여행이었지만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춘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점심 제가 만든 김치찌개 어떠세요?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이제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